이 뇌가 그러면 사람한테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럼 많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시원한 물컵이 있으면 얼른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딱 마시려고 했는데 이 물이 100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녹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녹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척추 반사라고 해서 이미 뜨거운 신호가 여러분 척추로 가가지고 다시 손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놔서 이제 병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100도씨예요. 너무 뜨거워서 놓고 싶은데 이게 집안 10대째 내려오는 가보예요. 수억 원이 호가하는 고려 청자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놔야 되나요? 계속 잡고 네, 있어요. 우리 척추 반사에 의하면 그걸 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척추에 명령을 내려요. 네, 손이 화상을 입더라도 놓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뇌가 왜 그럴까요? 뇌가 뭔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놓으면은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얻고 뭔가를 아는 데 중요한 게 뇌인데요. 정말 이 신경과학에서 가장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안다는 게 뭘까? 네. 아는 게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아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네. 그 언어적으로 보면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knowledge고 그거의 동사가 know인데 그럼 한글에서 그 안다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다는 거가 왜 비슷한 말 있죠? 안다. 네. 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안는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얻은 정보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뇌에 있다는 거죠. 그 뇌 속에 있는 신경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뇌가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난 놓고 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안 그렇죠. 한국 분들만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 한글이기 때문에. 미국 분들은 아마 난 놓고 V자를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 낫을 보면 기억자를 떠올리게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5살 때 일인데요. 그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큰 빌딩의 옥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빌딩의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바깥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구름이 동물 모양도 있고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제가 그 순간 놀란 거예요. 저 구름이 강아지를 어떻게 알지? 구름이 저 아저씨를 어떻게 알지?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저기 보시면 그 고양이 구름도 있고 뭐 공룡 구름도 있고 곰돌이 푸 구름도 있고 뭐 이런 구름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름을 보고 동물을 연상하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뇌는 갇혀 있잖아요. 네. 이 두개골이라는 가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코, 입, 우리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의 그런 자극들이 그 뇌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뇌를 크게 보면은요, 저기 가운데 부분에 시상액이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오감의 자극들을 시상액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치 그 톨게이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시 톨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과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왜 주름 잡힌 뇌 아시죠?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에 위에 쌓이는 대뇌 피질로 이렇게 보내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자극들이 시상액을 통해서 서로 다른 뇌 부위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연합을 해서 어떤 한 가지 그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인데요. 우리가 어떤 할머니 또한 할아버지를 인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할머니의 그런 머리 색깔, 그 다음에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안경, 옷 색깔,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냄새,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죠. 이게 하나의 할머니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뇌는 여러 가지 자극을 동시에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합쳐서 지식과 지혜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크랙이라는 DNA 구조를 밝히신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신 이 박사님이신데요. 그 박사님이 말년에는 이 뇌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는 이 시상액과 대뇌피질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물고기의 여러 가지 자극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걸 다 여러 가지 자극을 합쳐서 물고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초에 40번씩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TV도 보면 주사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도 1초에 40번 받아들이는 정보, 그러니까 40분의 1초 안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신기하네. 예, 지금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바 바바 바바. 예. 혹시 이거를 다라고 들으신 분 한번 써주세요. 다가. 예, 그죠? 바바 아니 바바. 바로 들었는데? 예, 여기 다시 한번 입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눈을 뜨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분명히 바죠, 소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요. 안 상태에서 다시 보고, 요 화면을 보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뭔가 다르게 들리죠? 예. 예, 이게 그 맥코크 이펙트라는 건데요. 사실 이 사람의 입모양은 가가입니다. 입모양은 가가예요. 근데 소리는 바바예요. 그리고 여러분 뇌가 이 시각 정보하고 소리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대강 합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소리와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걸 봤는데도 아까 그 바바로 정확하게 들리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 10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근데 이래저래 비정상이야. 그런데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마구 연합이 된다고 그래서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김효진 씨 같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